지구재난 소식부터 시민 참여 활동까지 기후위기에 대한 거의 모든 것. 기후시민백과가 소개해드립니다. 채널 고정.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기후시민백과입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그린피스와 시민분들이 함께 만들어온 변화 그리고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린피스의 정상훈 저스틴입니다. 그 함께 만들어 나갈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행동하는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즐거운 팟캐스트를 통해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재미있는 기후위기에 관한 그런 얘기들, 때로는 진지하게 그리고 때로는 흥미롭게 얘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린피스의 유지연 시민참여 캠페이너 aka 제인이라고 합니다. 한 달 만에 다시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은 좀 제가 텐션이 좋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높은 텐션 유지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 방송이었죠. 환경을 위한 소비의 중요성 에피소드에서 생애님께서 5,000 캐시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모두 박수 한번 해드릴까요? 와, 5,000 캐시. 브라보! 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생애님께서 댓글도 남겨주셨는데요. 제가 소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주민센터는 아이스팩 수거함이 생겼어요. 다른 동네도 생겼는지 전화로 물어보셔서 많은 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네요. 그린피스 2020년에도 응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와,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거를 캐시를 후원해주셔서 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이제 관심의 표현이니까. 관심의 표현을 어떻게 해주실 건가요? 이행시 한번 갈까요? 지난주에 그 붓바살바에도 이행시 한번 했더라고요. 네, 한번 저스틴쌤이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일단 오늘 띄워보겠습니다. 생각해봤습니다. 이행시를 갑자기 물어보셔서. 오, 괜찮은데? 애정합니다, 생애님. 감사합니다, 후원. 와. 저는 기권할게요. 저는 저스틴쌤보다 못할 것 같아서 기권할게요. 아니, 이거보다 못할 수가 있나요? 예? 네, 지금 상태로 완벽해요. 그래서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하여튼 정말 제 진심을 담아서 드린 이행시였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의 팟캐스트를 이렇게 많이 들어봐 주시고 거기다 후원까지 해주시니까 저희도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댓글에서 그 아이스팩 관련해가지고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 쿠팡에서 프레시백 같은 거 시키면은 다회 용기로 온 다음에 그 얼음백 같은 것들도 같이 반납할 수 있게 하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그 쿠팡에서 다시 재활용할 수 있게끔 다시 쓰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뭔가 이렇게 좀 더 리사이클하고 이렇게 다시 쓸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좀 더 많아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소중한 댓글이 하나 또 달렸는데요. 제인쌤이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팟빵에 된 사람 되기님께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이게 그 된 사람 들으니까 옛날에 제가 도덕 시간에 배웠던 난 사람, 된 사람 이런 게 기억이 나는데 쌤들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럼 난 사람은 뭔가요? 훌륭한 사람 아닌가요? 난 사람도? 약간 제 기억엔 된 사람이 더 이제 겸손하고 뭐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 난 사람은 뭔가 똑똑하다는 느낌이 들고 된 사람은 머추얼한 느낌. 덕이 있어 됨됨이가 된 사람. 우리 모두는 된 사람이 돼야 합니다. 2022년에는 이제 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둘 다 되고 싶습니다. 난 된 사람? 네, 난 되니까요. 저는 욕심쟁이입니다. 욕심쟁이.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쌤들 소개할게요. 오늘 방송 내용에 완전 공감합니다. 올바른 정책 수립, 기업의 책임, 시민의 현명한 소비, 삼박자 어우러짐의 중요성. 특히 꼭 필요한 것만 소비하자는 말씀은 온 세계가 더 많은 소비로 치닫는 지금 꼭 필요한 삶의 태도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좋은 방송을 더 많은 사람들이 들으면 참 좋겠는데 구독자가 너무 적은 것 같아 안타깝네요. 내년에도 그린피스 활동가님들의 많은 활동과 좋은 방송 기대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된 사람 대기님이 제가 PD 할 때부터 정말 댓글도 많이 써주시고 열렬한 청취자 분이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런 댓글 항상 써주실 때마다 정말 감사하고 저희가 더 열심히 해가지고 구독자도 더 빵빵하게 늘릴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방송 광고 듣고 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기후 비상사태입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경제 시스템으로 시급히 전환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는 탄소 중립을 위한 중요한 해결책입니다.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인터넷 검색창에 그린피스 기후를 검색하시면 쉽게 캠페인에 대해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저희가 지난달에 2021년이었고 올해 이제 새해가 지난 첫 녹음이잖아요. 혹시 새해 뭐들 하셨나요? 저는 영화 봤는데요. 아 진짜요? 저도 떡국 먹으면서 영화를 봤었습니다. 제인 쌤은 혹시 뭐 하셨나요? 저도 집에서 그냥 어벤져스를 갑자기 정주행을 하고 싶어서 어벤져스를 봤습니다. 연휴 때 약간 국룰이죠. 어벤져스나 아, 국룰인가요? 네 해리포터나 이런 거 정주행하는 거. 그쵸, 맞습니다. 사실 저희 회의하다가 돈 룩업이라는 영화 추천을 받았었거든요. 이 영화는 다큐멘터리다. 이 영화는 이제 블랙 코미디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 아마 넷플릭스 보시는 분들은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블랙 코미디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후 운동을 하는 사람들, 환경 운동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다큐멘터리와 같은 영화다라고 지석쌤이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영화를 보고 블랙 코미디인데 계속 울었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재밌게 봤어요. 네. 제인 쌤도 보셨나요? 네, 저도 봤고 제가 이 영화 만드신 감독님을 되게 좋아해요. 애덤 맥케이라고. 맞아요. 이분이 빅쇼트라는 영화도 만드셨는데 그거는 2008년에 미국에서 일어난 금융위기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이것도 진짜 재밌어요. 그러니까 네. 흥미로운 얘기라서 그것도 같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지만 어쨌든 돈 룩업도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저도 그 떡국 먹으면서 본 영화가 사실 돈룩업이었거든요. 역시 한스쌤 통하시네요. 이게 블랙 코미디라는 장르 자체가 뭐 코미디가 섞여 있어 재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블랙 코미디는 오히려 그런 웃기는 재미보다는 이렇게 진짜 씁쓸함. 네, 씁쓸하고 약간 뒤틀린 그런 비꼬는 재미, 풍자적인 재미를 의미하는 게 블랙 코미디거든요. 정말 굉장히 잘 만든 블랙 코미디 영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약간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이게 주어는 다른데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이 다 저희들이 약간 경험하고 걱정하고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었잖아요. 혹시 좀 영화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으신가요? 일단 제가 그럼 설명을 해보고요. 혹시 좀 다들 네. 보셨으니까 뭐 부족하신 부분이 있으면 좀 보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영화는 다들 잘 아시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네. 정말 제가 애정하는 이제 영화 배우고 그리고 좀 환경 운동을 또 열심히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유명한 이제 배우들이 많이 나와요. 뭐 제니퍼 로렌스도 나오고 케이트 블란쳇. 아리아나 그란데도 나오고. 그리고 메릴 스트립도 이제 대통령 네네네. 역할로 나오잖아요. 중요한 역할이죠. 예. 그래서 정말 이제 사람들이 이거는 정말 이 캐스팅만 해도 정말 장난 아닌 영화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내용 자체가 정말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어떤 내용이냐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이제 천문학과 교수님이거든요. 예, 교수로 나오는데 어느 날 여기 이제 제니퍼 로렌스가 이제 교수 이제 학생이고 그 대학원생 박사과정인가 그래요. 그런데 혜성이 떨어지는 걸 보는데 그 혜성이 이상한 거야, 진로가. 네.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봤더니 보고만 있으면 6개월 만에 지구에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정말 지구를 모두 다 멸망시킬 만큼 네. 정말 엄청난 혜성이었던 거고 이제 그것을 발견하자마자 이제 정부에 알리죠. 대통령한테 알리고 그러는데 지금까지는 약간 아마겟돈이랑 비슷한 것 맞아요. 같은데요. 저도 처음에 보고 무슨 이게 아마겟돈 영화야? 이렇게 했었죠. 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사실 아마겟돈은 그래서 막으러 가잖아요. 그쵸. 영화에서 그 비행기를 타고 뭐 우주선 같은 거를 타고 이제 막으러 가는 그쵸. 거로 기억이 나고 브루스 윌리스였나요? 그 아마겟돈. 네, 맞아요. 가서 브루스 이제 윌리스 해결을 하는 나왔죠. 거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는 정말 황당해. 이렇게 과학자들이 가서 얘기를 했는데 신경을 쓰지 않아. 대통령이 신경을 쓰지 않고 자기 선거만 신경, 뭐 정치적인 뭐 문제들만 신경 쓰다가 나중에 자신의 이제 정치적인 뭐 위기 상황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혜성이 이제 지구에 오고 있는 문제를 이용을 하죠.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언론에서도 나가서 정말 이거 위기 상황인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언론에서 정말 자극적인 뭐 아니면 그 흥미로운 가십거리들만 이제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한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 본질을 얘기를 안 하면서 겪게 되는 이제 힘든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나중에는 이 돈 룩업이 결국에는 지구를 보지 말라는 건데 룩업을 하라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대응을 하려고 하는데 또 다른 한 측에서는 그러지 않는 것들이 있죠.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정말 느꼈던 것들이 정말 기후위기에 대응을 하는 것들 그런 문제들을 고민을 많이 했고 실제로 나중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인터뷰 영상을 봤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이거 기후위기를 빗대어서 얘기한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셨던 분이 많다는 댓글 같은 걸 많이 봤어요. 인터넷에서. 그런데 실제로
이 기후 위기에 우리가 대처하는 자세 이런 것들을 풍자하기 위해서 감독이 만들었고 그렇다는 것을 비하인드 씬으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설명을 합니다. 실제로도요. 뭐 확실히 시사점이 있는 거네요. 기후위기. 예, 아니 이거는 네네. 기후 위기를 위해서 만든 영화가 맞고요. 그리고 그 영화에 보면 포스터에 보면 실제로 현실이 될 수 있는 일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기후 위기에 대응을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과학자들이 분명하게 우리 기후 온도 상승이 1.5도 이상으로 가게 되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엄청난 기후 재앙 사태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얘기를 하고 이제 2도, 3도 이렇게 가져가면 결국에는 인류도 6번째 대멸종이라는 그런 상황까지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금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건 통계로 과학으로 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혜성이 우리 지구에 오는 것처럼 과학자들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번에 캅26 작년에 영국 글래스고에서 있었던 캅26 회의에서도 결국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합의를 못했잖아요. 그 못하고 결국에는 내년까지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기후위기에 막을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안을 내라고 회의에서 마무리를 했어야 했고 우리나라 역시 뭐 기후위기에 대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과학계가 요구하는 수준 그만큼은 대응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것이 지금 현재의 상황인 거고 그런 반면 오히려 탄소 중립 이런 얘기를 하면서 ESG 경영 신경 쓰는 척 하면서 그린워싱하는 그런 회사들도 늘어나고 있는 것들 그런 것을 보면 이 영화에서 그냥 기후위기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세력들 그리고 대응하는 척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 정치권들, 세계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생각이 나고 거기에서 정말 나는 얼마나 열심히 이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 나는 노력을 하고 있나? 그런 고민들이 많이 들고 그러면서 정말 씁쓸했어요. 씁쓸하고 더 열심히 진짜 해야 되겠다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요. 이게 사실 그 저스쌤이 얘기한 것처럼 해석 얘기이지만 이거를 저희가 지금 듣고 있는 청취자분들은 아마 그 영화를 딱 보시면은 기후위기다라는 거를 직감적으로 진짜 아실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요소들을 찾아보면서 보는 재미들도 있을 것 같고요. 유튜브에 있는 넷플릭스 채널 가면은 아까 저스틴이 얘기했던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인터뷰 영상도 있으니 이거를 뭐 이렇게 여기에 뭐 스포가 되는 내용들은 없으니까 전에 보셔도 되고 영화 다 본 다음에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PPA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건 아니니까 너무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진짜 기후위기를 대처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전 지구적인 위협에 있을 때 시민들의 여러 모습들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보여준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미디어에서 소구되는 그런 이미지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뭐 과학자들은 100%로 믿을 수가 없어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 약간 이런 포인트들이 정말 약간 하나의 꽁트 같은 것들이 되게 풍자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취자분들도 한번 기회가 되실 때 보고서 같이 이야기도 할 수 있게 댓글도 써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인쌤은 혹시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약간 이게 기후위기를 떠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것 같다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보통 진실은 하나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는 세계는 진실이 수백 개, 수만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각자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거를 진실이라고 믿고 이제 살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제 그냥 이게 이렇게 다양한 진실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게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다. 그냥 이거를 받아들이고 다만 조금이라도 우리 쪽에 가까운 사람들을 더 끌어올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저 사람들 우리랑 달라. 너무 이상한 사람들이야 막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좀 설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역시 시민 참여 관점에서 많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과학의 관점에서 고민을 많이 했었고 캠페이너 관점에서 고민을 많이 했었고 왜냐하면 이 영화에도 보면 이 기후 위기를 이용을 해서 뭐 돈벌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도 그렇죠.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급격하게 감축을 하면 경제에 큰 타격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막 해요. 그러면서 또 우리가 신문이나 광고를 이제 TV 광고를 보면 자기 회사들은 뭐 그린 회사다. 이런 광고들 요즘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기업들이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수준만큼의 기후위기 대응을 하지 않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많은 상황을 보면서 기후위기도 그냥 하나의
돈벌이 수단 이런 걸로 좀 생각하는 걸 아니냐? 예, 이런 이제 생각을 많이 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 영화와 한편 오버랩이 되는 그런 좀 상황이었기 때문에 영화에 그런 부분 나오잖아요. 해성 충돌이 새로운 일자리를 맞아요. 만들어서. 되게 웃겼어요. 그런 중간중간에 약간 기후위기를 비틀어서 만든 그런 포인트들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맞아요. 보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정말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보시고 나서 이렇게 저희 좀 댓글에다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어떤 느낌을 가지셨는지 글을 남겨주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커피 한 잔 어? 쿠폰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와, 대박. 들으셨죠? 100일장 이런 건가요? 몇 분이 댓글을 네. 남기시든지 제가 꼭 오. 그런 책임을 와, 지고 대박. 다음 달에 꼭 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이게 약간 청소년들의 그런 기후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떻게 표현될까 이런 거 궁금했었는데 영화에서는 뭐 아리아나 그란데가 나와가지고 기후행동을 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도 이런 청소년 세대들의 기후행동이 엄청 세계적으로 많이 있었었는데 제인쌤 혹시 어떤 기후행동이 있었는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네. 저희가 한세쌤 말씀 주신 대로 그 MZ세대라고 하죠. 소위 젊은 세대, 청년, 청소년 세대의 기후행동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다뤄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사실 제 나이 밝히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어떤 사람을 뭐 어떤 세대나 나이로 딱 퉁쳐가지고 얘기하는 걸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속 MZ세대 이야기를 하는 게 실제로 한국을 비롯해서 이제 미국 전 세계에서 세대나 나이로 뭉친 그룹들이 어떤 정치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소개를 하는 점을 먼저 이제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저희가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하기 전에 제가 이 에피소드 전에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실제로 진짜로 MZ세대가 더 기후행동을 열심히 하나? 이런 게 궁금해가지고 찾아봤는데 미국의 싱크탱크 퓨 리서치 센터라는 곳에서 이제 작년에 조사를 한 따끈따끈한 결과고요. 결과적으로는 MZ세대라고 하는, 그러니까 G세대가 32%고 밀레니얼 세대는 28% 정도가 내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부했거나 그다음에 정치인에게 직접적으로 요구했거나 자원봉사를 해봤거나 기후행진에 참여해봤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기후행동 중에 적어도 하나는 해봤다라고 응답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되게 높은 숫자거든요. 32% 정도면은 3분의 1 정도는 했다는 거니까. 이게 그리고 다른 세대들, 뭐 X세대라든지 조금 더 성인의 수치를 보면은 그게 한 21% 정도라고 하니까 그것에 비교해봤을 때 확실히 높은 결과고 이제 그래서 MZ세대가 우리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도 다른 세대에 비해서 기후행동을 더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수치적으로도 확실하게 이렇게 드러나게 MZ세대들이 기후행동에 관심이 많고 많이 행동하고 있다 이런 것 같은데 한국에서도 좀 비슷한 결과가 나왔었나요? 네, 한국에서도 이제 딜로이트에서 조사를 했대요. 그래서 이 딜로이트에서는 MZ세대가 아무래도 그 중요한 소비 계층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거를 한 것 같고 조사를 MZ세대에게 물어본 거죠. 가장 당신에게 우려되는 세 가지를 선택해달라고 했을 때 이제 2020년의 조사에 따르면 밀레니얼 세대가 기후변화랑 환경보호를 가장 크게 우려하는 요소로 뽑았고 그 외에 이제 그 아래에 있던 게 건강관리나 실업이나 소득 불평등 같은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청년 세대들이 좀 많이 신경 쓸 것 같은 염려하는 요소보다 환경보호의 요소를 더 신경 쓴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G세대는 특히 이제 실업이나 성범죄보다도 환경오염 문제를 더 많이 염려를 하고 있다라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사에 따르면 그래서 실제로 어떤 실천을 했냐 환경보호를 위해서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재활용 실천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그다음에 대중교통, 뭐 도보 이용, 뭐 자전거 이용 횟수를 늘렸다라는 이런 답변이 많았고 또 혹은 친환경 브랜드의 친환경 활동에 많이 참여하고 소비를 한다, 친환경 소비를 한다라는 응답이 많았는데 제가 이런 거를 보면서 이제 이따가도 소개를 하겠지만 그러니까 청소년이나 그런 MZ세대가 환경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은 많으나 아직까지 그거를 실천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임팩트 있고 조금 더 정치적이고 조금 더 집단적인 이런 활동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조금 저는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MZ세대들이 이제 많이 이야기를 저희들이 하는 이유가 새로운 사회 활동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제 목소리도 커지고 이러다 보니
기업에서도 이렇게 막 조사를 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기후 위기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세대인 만큼 정치권이나 기업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제인쌤이 기후 위기 관련된 콘텐츠를 많이 뭐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그러면은 MZ 세대들이 기후 위기 콘텐츠들을 많이 만들고 있다는 뜻이랑도 같은 얘기인 것 같거든요. MZ 세대들의 혹시 기후 행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조사에서는 한국의 오디언스였고 제가 소개할 사례는 미국을 이제 기반으로 한 MZ 세대의 기후 행동인데 이 부분은 되게 참고하시면 좋을 만한 게 미국에서는 이런 새로운 플랫폼 특히 그런 틱톡 같은 플랫폼을 통해서 어떤 사회적인 메시지를 담는 활동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나 제가 소개할 사례는 에코 틱톡이라고 해가지고요. 틱톡의 인플루언서들이 모여서 기후변화에 대한 메시지를 담은 비디오를 제작을 해서 올리는 그런 활동인데요. 이 활동 같은 경우는 그 에코 틱톡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미국의 라스베가스에서 거주하는 고등학생이 이 에코 틱톡을 론칭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틱톡 인플루언서들을 다 모아가지고 비디오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엄청 짧은 비디오잖아요. 이 비디오 안에 사실 우리 그린피스는 캠페인 비디오 하면은 엄청 막 내용도 많고 그렇잖아요. 막 아시죠? 되게 진지하고. 근데 이 에코 틱톡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되게 뭐라고 할까요? 실리하다라고 하나? 약간 가벼우면서도 좀 가벼운 그런 컨텐츠들이 많아요. 그러면서도 그 안에 어떤 정책이라든지 기업에 대한 어떤 문제를 꼬집는 그런 풍자적인 내용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에코 틱톡에서 한 173개 정도 비디오를 만들어서 결국에는 100만 명 정도가 이 비디오를 보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틱톡이나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가지고 기후 행동을 하도록,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교육시키기도 하고 또 참여시키는 이런 모습들이 되게 신기해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하려고 가져왔습니다. 저도 그 제인쌤이 보내주셨던 그 에코 틱톡 관련해가지고 찾아서 보니까 아까 제인쌤이 맞아요. 얘기한 것처럼 약간 원포인트를 가지고 좀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들이 좀 새로운 세대에서는 많이 이렇게 기발하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많이 찾아보고 이렇게 배우고 이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에코 틱톡을 비롯해서 정말 다양한 이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MZ세대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또 하나 소개를 하고 싶은 사례가 있어서 갖고 왔어요. 근데 이거는 환경 관련한 사례는 아니고요. 2020년 여름에 우리 잘 아시는 전직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한창 이제 선거 유세 운동을 벌일 때 있었던 에피소드예요. 벌써 이제 흥미가 생기시지 않나요, 쌤들? 저 흥미 있습니다. 아니, 네. 좋은데요? 이 돈록업 보면은 약간 그 돈록업에 나오는 대통령이 누군가를 연상시키잖아요.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네, 아무튼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유세를 하기 위해서 오클라호마주의 이제 털사 유세 현장에서 막 유세를 하려고 하는데 그 유세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티켓을 판 거예요. 근데 티켓을 판매하는데 막 100만 명 이상이 몰린 거예요. 그래서 막 매진이 됐어요. 그래서 와 난리 났다. 이 캠프에서는 와 우리 이렇게 엄청 유세장이 흥행하겠는데 했는데 막상 실제로 참석률이 매우 저조했던 거예요. 노쇼율이 엄청 높았던 거죠. 그래서 트럼프 캠프 측에서는 이거 입구에서 시위대가 저지를 해가지고 이 지지자들이 유세장 못 들어온 거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실제로는 청소년들을 위주로 이제 틱톡 사용자들 일과 그 다음에 케이팝 팬들이 이 유세 티켓을 파는 곳을 가가지고 온라인으로 유세 입장권을 사요. 예약을 하고 현장에 나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트럼프 유세 티켓을 사고 이제 노쇼를 한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유세 현장을 어떻게 보면 망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되게 대규모의 운동인데 이게 온라인상에 흔적을 남기면 이거를 트럼프 캠프가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휴대전화로 예약을 하고 네. 이거를 캔슬을 하라라는 그 행동 지침을 트위터 상에서 이제 다 지운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트럼프 캠프 쪽에서는 알 수가 없죠. 아니 도대체 왜 티켓은 이렇게 많이 팔렸는데 노쇼율이 높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네. 이제 나중에 이 케이팝 팬들이랑 이 청소년들이 이거 사실은 우리가 했던 거다. 너희 정말 바보 같구나라고 이제 막 비웃었던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미국에서는 노쇼 캠페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미국 민주당의 AOC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트위터에서 급진적인 시위대가 참석을 방해했다. 당신들은 이제 틱톡을 쓰는 10대들한테 한 방 맞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되게 미국 정치권에서 엄청 회자가 되었었던 에피소드입니다. AOC가 누군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AOC는 또 저스틴 쌤이 또 전문가시죠. AOC는 약자예요. 사람 이름의 약자고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주라는
미국 하원 의원입니다. 그 뉴욕의 브롱스라는 지역에서 당선이 됐고 당시에 당내 경선을 하잖아요. 그 경선에서도 한 10선 정도 이상 되는 엄청 중진급이 있어요. 아마 민주당 서열 2위인가? 이 정도 3위인가? 이 정도 되는 의원인데 그 사람을 처음에 꺾으면서 트럼프도 엄청 좋아했죠. 와, 막 이랬는데 나중에 이 친구가 실제로 K의원에 하원에 당선이 되기까지도 했었죠. 그러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 사실 이 이제 AOC가 또 한편으로 주목을 받는 이유가 이제 선라이즈 무브먼트라는 이제 단체와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후 위기 대응 단체와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AOC 얘기를 했었고요. 이 AOC 얘기를 하려면 바로 그 선라이즈 무브먼트 얘기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같아요. 이 조금 전에 제인 쌤이 한 얘기와도 연장선상의 얘기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거고요. 이 MZ 세대들의 사회적 영향력 방금 제인쌤께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 중심에 여기 또 20, 30대가 중심이 된 대학교 캠퍼스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하는 기후변화 단체, 특히 정치적 행동을 하는 단체, 시민단체가 바로 이 선라이즈 무브먼트입니다. 이 선라이즈 무브먼트가 2017년 정도에 이제 출범을 해서 캠퍼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엄청 많이 이제 활성화가 됐고 이 사람들이 민주당 내에서 기후위기를 특히 그린 뉴딜을 아젠다로 이끄는 그런 단체들을 이제 만들게도 그런 영향력을 많이 미쳤었고요. 특히 이제 재밌는 일화 중에 어떤 일화가 있냐면 여러 번 제가 이제 소개를 하기도 했는데 그 AOC가 2018년 이 정도에 당선이 되고 나서 미국에서도 OT 같은 걸 해요. 이제 당선이 되고 난 첫날 바로 다음날 국회에 가는데 이때 여기 하원 의장 이제 미국 민주당의 소속인 하원 의장 낸시 펠로시 사무소를 이 선라이즈 회원들이 점령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점거 농성을 하는데 기후위기에 대처라, 제대로 하라. 그 얘기를 할 때 이제 AOC가 여기 와서 서포팅을 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하겠다, 기후위기 대응을 하면서 그 이후에 그린 뉴딜 이제 결의안이 하원을 통과하게 돼요. AOC와 에드 마키 이제 상원 의원이 함께 그 결의문을 이제 하원에서는 이제 통과를 시키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미국에서 결국에는 이후에 그린 뉴딜 아젠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될 때 그 정책으로까지 이어지게끔 하는 역할을 했던 거죠. 결국에는 이런 제인쌤이 말한 것처럼 젊은 사람들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실제로 기후운동에서도 엄청나게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미국에서는 그 중심에 그 AOC라는 또 젊은 정치인이 함께 했었던 것이고 실제로 이런 많은 활동들이 미국이 적극적으로 또 기후위기 대응을 하도록 하는 정치권의 변화를 가져오는데도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라이즈 무브먼트라든지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 정치권이 이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정말 많아지는 것 같은데 한국에서도 많이 볼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작년에 한국에서도 청소년들이 정치권을 향해서 많이 이렇게 기후행동했던 모습들도 있는데 제인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뭔가 저희가 청소년 기후행동의 어떤 활동 사례라든지 이런 거 많이 소개를 드렸었고, 청소년 기후행동은 이번에 대선을 앞두고 주요 대선 후보들의 기후위기 정책을 우리가 검증하겠다 하셔가지고 약간 시험처럼 문제지를 주시고 그 대답한 내용, 정책에 대해 대답한 내용을 성적표를 매기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청소년 기후행동 홈페이지에 가시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선라이즈 무브먼트랑 비슷하게 이제 캠퍼스랑 대학교를 기반으로 해서 대학생 기후행동이라는 게 조직이 됐어요, 작년에. 그래서 여기서 한 활동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신규 석탄 화력발전소가 지어지고 있는 강원도 홍천이나 삼척, 그 다음에 경북 울진에 있는 신한울 핵발전소, 여기를 이제 순회를 하면서 이 발전소에다가 경고장을 부착을 하는 퍼포먼스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 메시지는 명료하죠. 우리가 기후위기를 유발하고 있는 이런 기후 범죄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기후 범죄, 그다음 화석연료 발전을 멈추라라고 경고하는 퍼포먼스를 했고, 그래서 대학생 기후행동의 활동 같은 경우는 저도 되게 많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이게 한국 안에서 대학생을 대표해서 이제 기후행동을 하고 있는 단체니까 앞으로도 더 많은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더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사실 올해가 정말 중요한 해이잖아요. 한국에 있어서 재작년에 그 바이든과 트럼프의 그 대선 때도 많은 그런 기후 행동들이 있었던 것처럼 올해 이제 대선을 앞두고서 우리나라 청년들도 기후 위기에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는 목소리를 대선 후보들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는데요. 저스틴 쌤이 이 어느 후보에게 어떤 내용을 전달했는지 좀 청취자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파리 협약을 탈퇴를 했잖아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그런데 바로 이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서 다시 파리 협약에 복귀를 하고 그리고 미국이 동맹국들을 중심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자라고 다시 한 번 더 이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처럼 결국에는 어떤 지도자가 대통령이 되는가가 정말로 중요한 거죠. 정말로 중요하고 왜냐하면 그 나라의 기후 정책을 좌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들도 열심히 지금 캠페인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또 청년 단체들이 또 대선 주자들과 만나서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는 뭐 그런 자리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안철수 후보하고 청년 기후 활동가들이 만나서 이제 얘기를 했었고 간담회를 가지는 그런 자리가 있었죠. 거기서 저는 여기 좀 재밌게 봤던 것들이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하나는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그리고 하나는 기후 토론회, 그리고 다른 하나는 소형 원전.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먼저 온실가스 목표 같은 경우에 이재명 후보가 원래 초반에는 온실가스 목표를 2030년까지 40% 이상 감축을 하겠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청년단체들하고 미팅에서 청년들이 더 많이 감축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었고 50%까지 감축을 해야 한다는데 동의를 한다라는 얘기가 그때 간담회에서도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제가 계속해서 이제 팔로우를 하고 신문 검색을 하면서 봤을 때 좀 약간 애매했어요. 정말 이제 정책이 바뀐 건지. 그런데 또 최근에 한 이제 환경 이제 시민 단체로부터의 정책 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니까 50%까지 감축을 하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에서. 그래서 그런 이제 만남이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기후 토론회. 이 청년들이 이 자리에서 기후 토론회를 해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그리고 안철수 후보에게. 그러니까 두 양측 후보 모두 이제 긍정적인 답변을 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나라에서도 영국과 미국에서 있었던 것처럼 기후 토론회나 타운홀 미팅 같은 기후 위기를 단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보게 되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청년들의 압력, 청년들의 이제 목소리를 통해서 후보들이 압력을 받으면서 그런 기반들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실제로 우리 그린피스도 기후 토론회를 지금 후보들에게 계속 요구하고 있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도 기후위기를 단일 주제로 하는 토론회를 계속해서 요구를 할 그런 계획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소형 원전 얘기가 나와서 이것도 조금 흥미롭게 제가 지켜봤습니다. 안철수 후보 측은 계속해서 이제 원전을 활용한 기후위기 대응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토론회에서 소형 원전을 활용한 기후위기 대응에 청년 기후행동가들도 긍정적으로 공감대를 형성을 했다라고 기사가 나왔었어요. 그 이후에. 그래서 저도 그걸 보면서 내가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 몇 분 아는데 그렇게 말을 안 했을 것 같은데? 라고 좀 의아해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 다음날 보도자료를 그 청년 단체들이 냈어요. 우리 그런 말 한 적 없다. 우리 공감대 형성한 적 없고 비판했다. 어쨌든 후보 측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고 만약에 언론이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들 마음대로 이제 기사를 이제 만들었다면 언론들이 이제 그건 좀 반성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일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그러면 이제 청년들이 이 SMR에 대해서 긍정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을까? 그 부분은 결국에는 답은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이제 기후위기에 대응을 하려면 결국에는 지금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서 1.5도 상승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2030년 정도에 가능하다는 거죠. 빠르면 2021년부터 늦어도 2040년까지니까 거의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 2030년까지인데 그리고 우리가 빨리 대응을 하려면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급격하게 감축을 해야 되는데 절반가량 매년 줄여서 그러려면 발전 부분 석탄 화력 발전소라든지 이런 걸 빨리 빼야 돼요. 그런데 SMR이라는 것은 2030년까지는 그 역할을 하기에는 아직까지 개발 단계고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2030년까지 발전 부분은 결판을 내야 되는데 거기서는 이제 들어올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SMR이 실제로 기후위기의 골든타임에서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SMR 활용 방안을 계속 얘기하는 것은 저는 좀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을 지지를 하시거나 또 주장을 하시는 후보들이 한번 이제 우리 환경단체와 적극적인 소통을 하면서 올바른 방안 무엇인가 결국에는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후 정책이 정말 이제 중요한 아젠다인 거잖아요, 이번 대선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기후 정책과 관련된 토론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금 그린피스에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 그린피스 채널에서도 같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에서 이것만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이쌤. 어떤 것들을 또 저희가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었나요? 네, 저희가 이제 대통령 선거라는 매우 중요한 이 모멘텀을 앞두고 저희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후보들에게 좀 직접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MZ세대 다음에 오는 알파 세대죠. 알파 세대인 초등학생들과 함께 편지 쓰기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 편지 쓰기 활동의 이름은 내가 그린 그림 편지라는 활동이고요. 저희가 전국에 한 500개 이상의 초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대통령으로 당선될 후보들에게 직접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싶나요? 이 편지를 직접 써서 보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편지를 받았고 지금 저희 사무실에 약 14,600개 정도의 편지가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저희가 하나하나 읽으면서 정말 중요한 메시지고 이거를 꼭 우리가 대선 후보에게 전달을 해야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저희가 이번 달 말에 직접 대통령 선거 후보 들에게 전달을 하려고 해요. 편지를 전달을 하고 이제 편지에 또 회신해 달라고 저희가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그 사무실 잠깐 나가서 편지 보는 걸 도와드린 적이 있는데 진짜 우체국인 줄 알았거든요. 정말 엄청난 네네. 양의 편지들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정말 엄청나죠. 많은 학생들이 이 기후위기 네네. 문제에 좀 공감하고 이러면서 맞습니다. 다음 정부에게 네. 요청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보고서 저희가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인스 혹시 팟캐스트 이번에 단독으로 좀 이런 기억에 남는 편지들 같은 걸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그러니까 저스틴 쌤, 한스 쌤 다 편지 보셨겠지만 저는 되게 일단은 우선 감동을 많이 했고 정말 우리랑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주입식 교육 세대였잖아요, 쌤들. 그래서 뭔가 표현하는 것도 다 어느 정도 일반화되어 있는 게 있는데 요즘 세대들은 너무 아는 것도 많고 일단 탄소 중립, 이산화탄소, 온실가스 배출 이런 거 너무 잘 알고 계시고 이미 실천도 많이 하고 계시고 이 표현하는 방법도 정말 다양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되게 놀랐고 그중에서 좀 소개하고 싶은 편지 2개만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이거 들으시면 엄청 말랑말랑해지실 겁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님들 안녕하세요. 지금 지구는 스스로는 벗지 못하는 이불이 씌워져 있어요. 그래서 계절에 맞지 않게 따뜻했다, 추웠다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물속에 사는 물고기부터 땅 위에 사는 동물, 나중에는 우리 사람까지도 위험에 처할 수 있어요. 그러니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대통령이 되어주세요. 라고 보냈습니다. 제 기억엔 이 학생이 1학년인가 2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1학년이 내용인 건가요, 지금? 네, 엄청나죠. 제가 1학년 때 뭐 했는지. 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도 못 썼을까요? 그러게요. 진짜 제 1학년을 반성하게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다른 편지도 읽겠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얼마나 기후 문제가 심각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대한민국 사람들은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자는 약속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 지구 곳곳의 심각한 모습들을 강력하게 알려야 합니다. 우리가 지구를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미래에는 동물들과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리는 검은 지구를 맞이할지도 몰라요.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님들, 그래서 어린이들의 미래를 위해 모든 생물들의 행복을 위해 지구를 지키는 것을 도와주세요. 나 하나는 괜찮겠지. 어차피 지구를 지키려고 노력해봤자 소용없어 라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주세요. 언제나 맑은 하늘과 새롭게 피어나는 새싹을, 수없이 빛나는 별들을, 하얀 유리 같은 눈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끌어주시면 따라가겠습니다. 저는 정말 매일 맑은 바다와 푸른 하늘을 볼 수 있는 것을 바랍니다. 저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모두를 위해서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대통령이 되어주세요. 라고 보냈습니다. 되게 울컥하네요, 읽으니까. 진짜 정말로. 네, 네. 너무 진짜 이런데 네. 진짜 가슴이 뭉클해지죠. 그래서 저도 되게 반성을 많이 했고 그러니까 그런 편지들도 많았어요. 우리가 어린이로서 할 수 있는 거는 너무 부족하다. 힘을 더 갖고 있는 어른들이 행동을 해주세요라는 편지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꼭 저희가 이런 편지들을 후보들에게 전달을 해서 꼭 답변을 받아보도록 저희가 진짜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우리가 이거를 후보자 측에 전달해서 후보자들이 이 어린이들에게 답장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른으로서 정말 책임감 있는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그런 자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편지 수상작들에 대한 내용은 그린피스 채널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꼭 구독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저희들이 1월 중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인쌤이 이렇게 편지 읽는데 정신이 없으셨을 때 저슨쌤은 또 이제 초등학교에서 기후위기 1타 강사로 데뷔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구리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했었고요. 저희 이제 그린피스에서 유튜브에 보시면 어린 초등학생들을 위한 교육 자료가 영상으로 나와 있어요. 그 영상이 이제 뭐 호주의 산불로 인해서 뭐 코알라가 위기에 집을 잃는다라든지, 안 그러면 이제 북극곰이 이제 녹아내리는 얼음 때문에 집을 잃는다라든지, 그런 얘기들이 나오다가 결국에는 우리 사람들마저도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집을 잃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을 하는 그런 이제 영상이고요. 한 10분 가까이 되나요? 5분 정도 되나요? 일단 재밌게 볼 수 있는 내용이고 저도 재밌게 봤어요. 그렇게 보고 그걸 보여주고 나서 기후위기가 무엇인지, 이거 왜 발생을 하는지, 그러면 이것을 막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직접 그 자리에서 그러면 이제 대통령 후보들한테 편지를 쓸 수 있는 그런 실습도 해보는 그런 자리, 그런 교육을 했었고요. 정말 열심히 듣더라고요. 제가 과거에도 한번 이제 기자 생활을 하면서 또 이제 초등학교 같은 데 가서 교육을 해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듣는 거랑 이 듣는 분위기가 너무 달랐어요. 이게 아무래도 결국에는 우리 아이들에게 실제로 자기들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제 집중을 하면서 들었고, 그리고 어떻게 이거를 좀 해결해야 하는지,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질문들, 이런 질문도 많았었고요. 또 기후위기에 대한 또 상식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이런 이제 기후변화 현상이 나타난다라든지, 또는 이제 탄소 중립 같은 것이 필요하다. 탄소 중립을 알고 있는 건가요? 탄소 중립이라 말이 나와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탄소 중립. 이거는 어른들도 잘 모르는 건데, 그렇게 하면서 제가 수업 시간에 그래, 탄소 중립이 뭔지 아이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줬고, 그런 수업을 하고 나서 끝나고 나니까 정말 저한테 다 와가지고 기후위기 막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하면 되나요? 아니면 그린피스 같은 환경단체에서 일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하게 뭐 일회성으로 뭐 환경교육 같은 거 해야지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정말 이 일은 나의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듣고 느꼈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 느껴지는 그런 수업이었어요. 제인쌤도 그렇게 느끼지 않으셨나요?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네, 진짜 학생들이 너무 진지하고 집중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듣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신쌤도 인기가 참 많으셨고. 예, 그거는 부정을 안 하신다는 네. 인기가 많으셨던 것 같네요. 저스틴 쌤이 정말 바쁘시게 약간 홍길동인 줄 알았어요.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편지도 읽으시고 강의도 가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최근엔 또 그 대선 후보들이 기후 정책에 더 관심을 가져주기 위해서 이런 퍼포먼스 같은 것도 진행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가 광화문 앞에 마지막 기표소를 세웠습니다. 두둥. 두둥. 마지막 기표소. 네, 무슨 의미인가요? 마지막 교수가? 이제 기후위기에 대응을 하는 것을 위해서 골든타임이 조금 전에 SMR, 소형원전 얘기를 하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2030년까지 절반으로 줄여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사실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뽑히면 2022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임기를 진행을 하게 될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 거의 그 기간인 거죠. 그 기간 동안 대통령을 수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 물론 이제 이것을 투표를 잘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세상이 다 끝나는 건 물론 아니겠죠. 뭐 다른 나라에 이제 여건도 있고 하면서 바뀌긴 하겠지만 이 기간이 그만큼 중요한 기간이기 때문에 마지막이나 다름없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기표소라는 이름이 있는 거고요. 가상 기표소를 광화문 앞에다 세웠어요. 그리고 기표소 안에 들어가면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광화문이 물에 잠기는 이제 실제로 기후위기가 나타나면 폭우가 많이 내리게 되니까 그런 상황이 실제로도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가상으로. 그래서 영상을 본 사람이 투표를 하는데 바로 그린피스가 제안하는 7가지 정책 아젠다.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석탄발전소 퇴출 같은 그런 중요한 아젠다에 투표를 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는 활동이고요. 지난주 목요일 날 진행을 했었고 많은 언론들이 또 여기 와서 취재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앞으로 저희가 이거를 서명 페이지로 만들어서 실제로 좀 서명을 많이 하시면 그걸 대통령 후보들에게 우리 시민들, 우리 유권자들이 이런 정책과 기후위기 대응을 요구를 하고 있다고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서명에도 참여해주시고 주변 친구들한테 가족들한테도 많이 퍼뜨려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 많이 나눈 것 같은데요. 오늘 돈룩업부터 시작을 해서 국내외 그 기후 행동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대선 후보들에게 보내는 메시지까지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광고 듣고 오늘 소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피스 자원봉사를 만나고 자원봉사가 재밌어졌다. 그린피스 자원봉사 함께하고 좋은 변화가 시작됐다. 플라스틱 제로 해양보호부터 기후위기 대응까지 그린피스 자원봉사자는 환경보호 메시지를 널리 알리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지구를 위한 긍정적인 일을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검색창에 그린피스 자원봉사를 검색해 자원봉사자로 등록하세요. 네, 쌤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저는 오늘 쌤들 텐션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오늘 많은 에너지를 얻고 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할 얘기들이 엄청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돈룩업 이걸로만 그쵸. 해도 저는 사실 1시간 동안 얘기를 할 만한 그런 얘기였던 것 같고 그리고 기후 토론에도 사실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 그런 주제고요. 또 우리가 이제 마지막 기표소를 했던 것들 그런 것들 이런 퍼포먼스를 했던 것들 역시 좀 이제 중요한 얘기였는데 편지 쓰기도 마찬가지죠.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또 팟캐스트에서 나와서 얘기를 할 수 있던 것들이 너무 좋았고 어쨌든 지금 끝까지 이렇게 들어주시는 분들은 정말 기후위기에 관심이 많고 저희 그린피스 활동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그런 분들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활동을 하는 것들 실제로 이제 오늘 팟캐스트에서 나온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또 외부에 공개됐을 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참여도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녹음을 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이 복잡한 현실을 잘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인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대통령 선거라는 아주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명의 시민으로서 정말 현명한 미래를 위한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더 많이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돈룩업 이야기 같이 뭐 이런 기후 위기와 관련된 영화나 아니면 책이나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그리고 청취자분들하고도 같이 얘기하고 이러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제인쌤, 저스쌤 감사하고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